세계 1등 찍고 왔는데 다음 상대는 국민 여론이라고? 대한민국 배드민턴 대표팀 세계 선수권 정복 후 진짜 보스전을 앞두다 프롤로그 트로피 들고 온 사람들이 왜 저렇게 긴장했을까? 지난 8월 25일 이른 아침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캐리어 바퀴 소리와 함께 등장한 대한민국 배드민턴 대표팀의 얼굴엔 승리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표정과 동시에 살짝 굳어있는 긴장감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성적표만 놓고 보면 이건 그냥 만점 시험지 수준이다.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2026 세계 배드민턴 연맹 BWF 세계 선수권 대회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 그리고 국가별 종합순위 전 세계 1위.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 세계선수권 종합 1위라는 타이틀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이건 배드민턴 강국들의 지분 싸움이 치열한 대회에서 나온 결과다.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같은 전통의 강호들이 전 종목에 걸쳐 촘촘하게 포진해 있는 게 세계선수권이다. 그 안에서 종합 1위를 찍었다는 건 한 종목이 반짝 잘한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이 동시에 정점을 찍었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반 전체가 평균 90점을 넘긴 셈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지점은 여기서 나온다. 이 좋은 성적을 손에 쥐고 돌아온 선수들의 인터뷰. 톤이 하나같이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결의에 가까웠다는 점이다. 세계 최강 자리를 확인했으면 좀 홀가분해도 될 텐데 왜 다들 다음 무대인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이렇게까지 조심스러운 걸까? 스포일러부터 던지자면 상대 선수들이 갑자기 강해져서가 아니다. 상대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대로인데 딱 하나 달라지는 게 있다. 바로 이걸 지켜보는 눈의 숫자다. 세계선수권은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챙겨보는 대회지만 아시안 게임은 평소 셔틀콕과 라켓을 구분 못하던 사람들까지 다 같이 TV 앞에 앉는 국민 스포츠 이벤트로 돌변한다. 그 순간부터 경기의 물리 법칙은 그대로여도 심리적 중력은 완전히 달라진다. 박주봉 감독이 귀국 인터뷰에서 던진 한마디가 이 모든 상황을 요약한다. 아시안 게임은 배드민턴만 치르는 대회가 아니라 전 국민이 지켜보는 무대이기 때문에 그 압박감을 잘 다스리는 게 관건이라는 것. 감독이 이 말을 할 때 표정은 흡사 얘들아.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야 라고 말하는 담임 선생님 같았다고 한다. 이건 기자의 상상이지만 분위기는 딱 그랬다. 1장 안세영 6전 전승 찍고도 부담이 제일 무섭다는 아이러니한 챔피언. 파죽지세 그러나 담담한 표정.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의 이번 세계선수권 여정은 그야말로 무결점 그 자체였다. 토너먼트 후반부로 갈수록 만나는 선수들의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안세영은 준중결승, 준결승, 결승까지 강력한 우승 후보들을 연달아 상대하면서도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았다. 결승에서 만난 세계 랭킹 2위 선수와의 스코어 차이도 꽤 여유가 있었다. 이 정도 성적이면 인터뷰 자리에서 저 요즘 컨디션 미쳤어요 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쳐도 아무도 뭐라 못할 상황이다. 그런데 정작 안세영의 입에서 나온 키워드는 자신감이 아니라 부담 관리였다. 금메달을 향한 갈망은 분명히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갈망에 잡아먹히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정신력을 억지로 쥐어짜기보다는 그동안 쌓아온 훈련량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편안하게 코트에 서는 쪽에 방점을 찍었다. 이 논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은가? 시험 전날 나는 실력보다 멘탈 관리가 관건이야 라고 말하는 전교 1등의 클리셰와 정확히 겹친다. 근데 문제는
이 전교 1등이 매번 진짜로 1등을 한다는 거다. 그러니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본인만의 루틴인 셈이다. 부상 복귀라는 숨겨진 서브플롯. 기사 표면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번 대회에서 안세영이 넘어야 했던 건 상대 선수들만이 아니었다. 부상에서 돌아온 직후의 몸 상태에 대한 스스로의 불안감도 함께 다뤄야 하는 과제였다. 몸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연달아 상대하는 건 비유하자면 며칠 밤새운 상태로 수능 만점을 받아야 하는 것과 비슷한 부담이다. 그런데 그걸 해냈다. 그것도 전 세트 압승으로. 체력보다 멘탈이 더 걱정이라는 세계 1위의 클래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개인전과 단체전을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아시안게임 특성상 체력 관리가 가장 큰 걱정거리여야 한다. 그런데 안세영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2주 가까이 이어지는 장기 대회를 여러 차례 경험해 본 만큼 체력적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반응. 대신 본인이 짚은 건 멘탈 관리 쪽에 더 초점을 맞춰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세계 1위는 몸보다 마음을 더 걱정하는 이른바 클래스가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일반인이 마라톤 완주를 걱정할 때 엘리트 러너는 완주야 당연히 하는 거고 페이스 배분 심리전이 관건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급의 여유이자 동시에 진짜 백이 고민이다. 2장 2소의 101 5연패 저주를 결승 무대에서 정면으로 깨버린 사이다. 서사. 시즌 내내 이기지 못한 상대를 가장 큰 무대에서 만나다. 이번 대회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드라마틱했던 스토리를 하나 꼽으라면 단연 여자 복식 2소의 101 조다 결승 상대는 세계 랭킹 1위 조. 그런데 문제는 이 상대를 시즌 내내 5번 만나서 5번 모두 패했다는 전적이었다. 즉 결승 진출 소식이 전해졌을 때 배드민턴 팬들의 솔직한 심정은 이러다 6전 6패각인가? 에 가까웠을 것이다. 스포츠에서 이런 천적 관계는 생각보다 무섭다. 실력 차이가 크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한번 눌리기 시작하면 코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몸이 먼저 움츠러드는 경우가 많다. 축구로 치면 유독 특정 팀만 만나면 유난히 힘을 못 쓰는 천적팀 같은 존재랄까?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세트 스코어 2대0 완파. 그것도 접전 끝에 겨우 이긴 게 아니라 확실한 격차를 보이며 완승했다. 이 승리로 한국 여자 복식은 무려 31년 만에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배드민턴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31년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을 안다. 웬만한 집안의 가보급 기록이자 한 세대를 통째로 건너뛴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5연패 압박감, 그리고 그걸 끊어낸 자들의 목소리. 백하나는 경기 전까지 5연패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이 상당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5번 연속으로 진 상대와 가장 중요한 결승에서 다시 마주친다는 건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승리로 그 연패 흐름을 끊어냈으니 앞으로는 조금 더 자신 있게 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소혜 역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전했다. 올 시즌 단 한 번도 넘지 못했던 벽을 세계선수권 결승이라는 가장 큰 무대에서 넘어섰다는 사실 자체가 다가오는 아시안게임에서도 이 상대를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의 근거가 됐다는 것이다. 승리의 공식 확실한 역할 분담. 두 선수의 승리 비결은 명확한 역할 분담에 있었다. 백하나가 전위에서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맡고 강력한 후위 공격력을 가진 이소희가 이를 마무리하는 구조. 박주봉 감독은 두 선수의 수비가 살아나면서
상대팀 스스로 무너지는 그림이 나왔다고 분석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네가 알아서 실수해 줄 때까지 버틴다. 전략이 완벽하게 먹힌 셈이다. 화려한 스매시로 상대를 압도하는 그림보다는 끈질긴 수비로 상대의 인내심을 먼저 무너뜨리는 지구전에서 승리한 케이스다. 배드민턴에서 이런 승리는 화려하진 않지만 가장 짜릿하다.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쾌감이랄까. 3장 서승재 김원호. 1등이라서 힘든 1등이라는 딜레마. 준결승 탈락, 그러나 동메달로 체면치레. 남자 복식 세계 랭킹 1위 서승재 김원호조는 이번 대회에서 아쉬움을 남긴 케이스다. 준결승에서 말레이시아조에게 세트스코어 0대2로 패하며 대회 2연패 도전이 무산됐다. 다만 동메달을 확보하며 팀 전체의 종합 1위 달성에 힘을 보탰다. 안세영, 이소희 백하나와는 다른 종류의 부담.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다. 안세영이나 이소희 백하나가 겪은 부담이 이 결과에 대한 부담이었다면 서승재 김원호가 마주한 부담은 결이 조금 다르다. 바로 1등이라서 생기는 부담이다. 세계 랭킹 1위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모든 상대팀이 2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나온다. 상대의 전력 분석 리포트에서 최우선 순위로 다뤄지는 팀이 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렇게 철저히 분석당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의식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자신들의 원래 강점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상대를 너무 의식하다 보니 내 플레이를 잃어버린다. 두 선수는 인터뷰에서 상대 팀들이 자신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들어온다는 걸 체감하고 있으며 그 사실을 지나치게 의식한 채 경기에 임했을 때 오히려 결과가 더 좋지 않았던 경험을 돌아봤다. 이 발언은 스포츠 심리학적으로 꽤 흥미로운 지점을 짚고 있다. 상대의 전략을 파괴하는데 에너지를 쓰다 보면 정작 자신의 원래 플레이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써야 할 집중력이 분산된다는 것.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놨다. 상대의 대비책에 맞대응하는 전략보다는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플레이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주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상대의 분석을 다시 분석하는 데 매달리기보다 원래 자신들이 세계 1위에 오를 수 있었던 그 플레이 스타일부터 회복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건 SNS 팔로워 많아진 사람의 고민과 똑같다. 이 상황을 좀 더 친숙한 비유로 풀어보자. 팔로워가 몇백 명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일상 게시물을 올리던 사람이 갑자기 팔로워가 몇만 명으로 늘어나는 순간부터 게시물 하나 올리는데도 눈치를 보게 되는 심리와 비슷하다. 이거 올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먼저 계산하기 시작하는 순간 원래 자기다웠던 콘텐츠의 색깔이 흐려진다. 서승재 마이너스 김원호에게 필요한 건 결국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원래 내가 제일 잘하던 것부터 다시 보여주자는 초심으로의 복귀다.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이 주는 이 묘한 압박감은 라켓 스윙, 스피드나 스매시 파워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종류의 숙제다. 4장 세계 선수권과 아시안 게임 무엇이 그렇게 다른가? 대회 구조부터가 완전히 다르다. 박주봉 감독이 반복해서 강조한 포인트는 두 대회의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었다. 세계 선수권이 순수하게 배드민턴 실력만으로 승부를 가리는 무대라면 아시안 게임은 국가 대항전이라는 구조가 함께 얹힌다.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차이는 이렇다. 대회 구조의 차이. 세계 선수권 개인전 종목별 경쟁 중심. 아시안 게임 개인전 국가별 단체전 메달 경쟁이 동시에 펼쳐짐. 일정의 차이. 세계 선수권 상대적으로 짧고 집중된 일정.
아시안게임 경기 수와 대회 기간이 훨씬 길어짐. 관심도의 차이. 세계선수권 배드민턴 팬 중심의 관심. 아시안게임 전 국민이 챙겨보는 국가적 이벤트로 전환. 이 세 가지 차이가 합쳐지면 똑같은 선수가 똑같은 실력으로 코트에 서더라도 심리적으로 짊어지는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 세계선수권 종합 1위라는 성과는 분명 큰 자신감의 원천이지만 동시에 너네 세계 1등이라며? 그럼 당연히 금메달 따야지라는 국민적 기대치를 함께 짊어지게 만드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기대가 클수록 무거워지는 부메랑. 스포츠 심리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 중 하나가 기대의 부메랑 효과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부담 없이 실력을 발휘하기 쉽지만 모두가 당연히 이길 거라 기대하는 순간부터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훨씬 크게 흔들리게 된다. 이번 세계선수권에서의 압도적인 성적이 역설적으로 아시안게임에서 대표팀이 짊어져야 할 기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 셈이다. 5장 세 팀의 부담, 세 가지 해법. 여기까지 정리한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이렇다. 선수조 이번 대회 성적 겪고 있는 부담의 종류해법으로 제시한 방향. 안세영 금메달 전승 부상, 복귀 후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 기대에 대한 압박 훈련한 자신을 믿고 편안하게 플레이하기. 이소희 -100 금메달 특정 상대에게 5연패했던 심리적 족쇄 결승에서 승리하며 족쇄를 직접 풀어냄. 서승재 김원호 동메달 세계 1위이기 때문에 받는 집중 견제 상대 분석보다 자신들의 강점 회복에 집중. 세 사례를 나란히 놓고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보인다. 결국 이들이 넘어야 할 산은 상대의 기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각자의 머릿속에 있는 특정한 심리적 매듭이라는 점이다. 안세영은 부상 이후에 나 자신과 이소희 -100는 이길 수 없다는 학습된 패배감과 서승재 김원호는 남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습관과 싸우고 있다. 6장 만약 이 상황이 드라마였다면 잠깐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만약 이 대표팀 스토리가 스포츠 드라마로 제작된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1화는 세계선수권 우승 장면으로 화려하게 시작한다. 슬로 모션으로 스매시가 꽂히고 벤치에서 눈물을 흘리는 코칭 스태프가 클로즈업 된다. 그런데 2화 초반부 인천공항 입국장 장면에서 갑자기 톤이 바뀐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웃고 있지만 인터뷰 마이크가 다가오는 순간 선수들의 눈빛이 살짝 흔들린다. 내레이션이 깔린다. 그러나 이들은 알고 있었다. 진짜 결승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것을. 3화부터는 각자의 서브 플롯이 전개된다. 안세영 편에서는 병원 재활실 장면과 훈련장 장면이 교차 편집되며 믿을 건 나 자신뿐이라는 대사가 나온다. 이소희 -100 편에서는 시즌 내내 반복되는 패배 장면이 몽타주로 흐르다가 결승전 마지막 포인트에서 정적이 흐르고 셔틀콕이 상대 코트 라인 안쪽에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다. 서승재 김원호 편에서는 상대팀 벤치에서 태블릿으로 자신들의 경기 영상을 분석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삽입되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스스로 보여줘야 한다는 다짐의 대사로 마무리된다. 물론 실제 현실은 드라마보다 훨씬 담백하고 훈련 위주로 흘러가겠지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이번 세계선수권 이후 대표팀이 짊어진 서사의 무게가 얼마나 묵직한지 실감할 수 있다. 7장 결국 진짜 결승전은 일본이 아니라 부담감과의 대결.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결론은 명확하다. 다음 달 일본 아이치 나고야에서 열리는 2026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배드민턴 대표팀이 진짜로 넘어야 할 상대는
특정 국가의 특정 선수가 아니다. 셔틀콕보다 훨씬 무거운 태극마크를 달고 전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그 순간의 심리적 무게감이다. 박주봉 감독이 제시한 목표는 명료했다. 앞선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와 같은 수준의 결과를 이번에도 재현하는 것. 실력은 이미 세계 선수권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증명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 하나뿐이다. 모든 상대보다 까다로운 맞수, 부담감을 넘어서는 것.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손에 쥐고 돌아온 대표팀 앞에 놓인 건 역설적으로 그 타이틀 때문에 더 무거워진 어깨다. 하지만 이번 세계 선수권에서 이들이 보여준 건 단순히 뛰어난 기술만이 아니었다. 부상 이후의 불안을 이겨낸 정신력, 5연패의 저주를 끊어낸 담대함, 그리고 세계 1위로서 받는 집중 견제 속에서도 스스로를 되찾으려는 성찰까지. 이 모든 걸 이미 한 번씩 증명해 보인 이들이라면 다음 달 일본에서 마주할 진짜 결승전에서도 충분히 웃으며 돌아올 자격이 있다.